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네요. 음, 문제 바로 풀도록 하죠. 네, 30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요약정리집 이제 7페이지부터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거고, 부동산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이렇게. 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니까 네 가지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좁은 의미,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그게 넓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준부동산, 그다음에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나오면 그게 법률적 개념이다.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쉽잖아요. 경제적 개념은 5가지 외우는 거예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생산재, 소비재, 상품. 상품을 가끔씩 재화라고 나와. 재화. 상품이 재화잖아. 재화. 그다음에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은 공자, 위환 그거고. 됐어.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이것은 이제 어른구도 짝지은 거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경제적 개념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적 개념 여기서 경제적 개념 찾으라는 소리잖아요. 자본, 생산, 소비재, 그다음에 생산 요소, 그다음에 자산이잖아. 자산.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기업, 니은, 니을, 비읍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기술적 개념이 기술적.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만 빠졌네요. 그러면 쉽게 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문제만 풀고 가면 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제 공부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은 여기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왔습니다.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비교 대상이 뭐가 나와요?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두 개 헷갈리면 힘듭니다. 토지 건물이 나오면 복합 부동산이고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되셨죠? 그럼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고도 한다. 그럼 여기 소속 찾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자산을 주면서 이 자산이 어디 소속이냐? 자산은 법이냐, 경이냐, 기냐?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이거 찾아가는 거. 그다음에 환경을 주면서 환경은 소속이 어디냐? 환경은 기술적, 물리적이다. 정착물을 주면서 소속이 어디냐?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이다. 되셨죠? 이렇게. 여기 이제 1번 복합 개념 부동산. 그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 준부동산의 개념은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뭐라 한다?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준부동산은 법률적 효과만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이게 준부동산. 강업재단, 공장재단, 어업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임모 이게 준부동산이다. 그러면 어업권은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어업권은 민법상 토지처럼 해주겠다.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럼 이제 1번은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1번은. 1번 지금 한 말이 좀 기억 안 나면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2번 문제 갑시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예, 맞습니까? 예, 그러네.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요 자연적 특성, 부동성 나왔습니다. 부동성 다른 말 해보세요. 자연적 특성 제가 봅니다. 부동성, 자연적 특성에서 요 부동성 나왔으니까 부동성을 또 다른 말 해보라고요. 그것은 파생 현상이고 부동성을 다른 말로 해보라고. 다른 말로. 부동성하고 똑같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뭐 안 돼요? 부동성하고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오케이, 따봉. 자, 부동성은 다른 말로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절대적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관한 건데 이 토지 위치는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 위치하고 처음 듣는 표정 짓지 마세요. 상대적 위치가 있다. 이렇게 저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저는 광역 지자체가 다른 데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인천광역시에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를 편하게 좀 해줘. 뭐 이렇게 불편해서 공부가 되겠어 이거? 부동성 그러면 최소한 4개 중에 하나를 나와줘야 돼. 봐, 3개 중에 하나. 부동성은 절대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럼 부동성은 다른 말로 절대적 위치 고정성. 요 절대적 위치를 뭐라고 그래요?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또 똑같은 말이죠. 물리적 위치. 물리적. 작년에 이걸 냈단 말이에요. 작년에 부동성이라고 안 주고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성하고 같은 말이 절대적 위치의 고정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3가지가. 그럼 제가 부동성하고 같은 말, 그럼 셋 중에 하나는 나왔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다가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나왔습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됐고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는 부동성을 물리적 위치 고정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성을 뭐라고 냈을까? 개별성도 다른 말로 낼 수 있죠. 개별성은 바꿔 쓸 수 없다. 비대체성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렇게 의미하셨나요? 예, 그래요. 자, 그럼 부동성 그러면 생각나면 지역, 임장활동,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부동성하고 인접성하고 같이 외부 효과다. 그러니까 개별성 먼저 나왔으니까 개별성부터 볼게요. 개별성은 B자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개별성 때문에 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개별화시킨다. 개별 분석, 토지, 가격, 그다음에 임대료 수익 등을 개별화시킨다. 토지별로, 분산별로. 그다음에 B자, 비대체성,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다 B자가 들어가는데 무조건 B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독점이다 비독점이다. 독점적 공급이지 비독점적 공급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비독점적 공급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독점적 공급이다. 자, 뜻을 알아야지. 개별성 때문에 금단의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소리는 없다. 그러면 금단의 1번지 토지는 한 사람만 공급한다. 그걸 독점적 공급이라고 그래. 그럼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OX, X. 여기에 답이었습니다. 개별성 다 다르면 시장을 완전 불완전하게 만든다. 완전 경쟁이 되려면 상품의 동질성, 똑같은 상품이 그래야 돼. 근데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니까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토지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개별성 끝. 이제요. 부정성이 나오면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부정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을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으로 만든다.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장단기 할 것 없이 무조건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부정성 때문에 체유용해야 되고 부정성 때문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그럼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안 내고 건물이 고층화된다. 그게 부정성. 그럼 건물이 고층화된다 안 내고 토지를 고정시킨 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토지는 부족하니까 못 만드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이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그럼 건물이 고층화될 수밖에 없다. 그걸 토지용 집약화라고 그러니까 토지용 집약화나 건물이 고층화나 그다음에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나 똑같아. 또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그럼 대체성이 높다. 토지 하나에다가 자본 한 개가 아니라 자본 10개, 20개를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걸 대체성이 높다. 그렇다고. 부정성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영속성. 그러면 영속성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 고려,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든다.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량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영가이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그 정도까지. 선생님 네 혼자만 하고 가는데 지금이면 이거는 나 혼자 하고 가야지. 지금이면 이 정도는. 응?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이 4개, 3개의 지문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 관리 나왔습니다. 관리. 그럼 뭡니까? 영속성이지. 영속성.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갈게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부동산 정책은 여러분들 저하고 배우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학 개론 배우는데 40년 나오죠. 40년 중에서 저에게 안 배운 내용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정책입니다. 정책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니까 저한테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학과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학과에서 뭘 배울 것 같아요? 주로 부동산학과에 주로 뭘 배울 것 같아요? 수요 공급 배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거 배워요. 부동산 정책 배웁니다. 부동산학과에서는 정책 배운다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학과 나오신 분들이 개론 강의하신 분도 있고 또 뭘 강의하냐면 공법 강의하신 분이 많아요. 공법. 그러니까 부동산학과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공법 강의하면 적합해요. 공법이 다 정책이거든. 정책. 그러니까 여기에 정책이 저에게 안 배운 내용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우리 공법 선생님이 다른 학원 공법 선생님이 부동산 정책에서 전부 다 합니까? 개똥이다. 다 모릅니다. 저도 부동산의 결혼 다 합니까? 개똥똥이다. 저는 개똥이고 소똥이고 말똥이다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요 정책이 저에게 안 배운 내용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어떤 애는 2문제 정도가 저한테 안 배운 내용이 나와요. 어떨 때는 한 문제, 어쩔 때는 다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배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언제나 명심하고, 그다음에 잘 찍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거. 옳은 거 맞습니까? 네, 옳은 거 그렇네. 자, 1번 개발이익 한 수제에서 개발이익은 이제 개발이익이 나왔어요. 그럼 개발이익이 나오면 제가 포인트 뭐라 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 초과입니까? 정상지가 상승. 정상지가 상승. 그게 개발이익이야.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나오면 무조건 찾는 게 물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야.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2번 기본적인 공간 구조.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가 아니라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은 쉽게 알 수 있어야 돼. 아, 맞네. 틀렸구나. 자, 3번이 좀 어려워요. 손실보상제는 개발 손실보상제는 토지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이게 틀렸습니다. 자, 완화되면 손실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토지용 규제가 완화되는데 무슨 손실이 발생합니까? 완화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강화되면 손실이 발생하지. 강화되면 이렇게 하지. 강화되면 손실이 강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여기 맞아요. 여기까지가. 개발 손실 보상 제도는 개발 못하게 막았다. 그럼 이제 어떤 규제가 강화되면 개발이 이제 못하게 막았거든. 그러면 손실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 제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개발 부담금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는 손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죠. 개발 부담금 제도는 네가 개발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러면 부담금으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요건 개발 부담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총체적으로 틀렸어. 총체적으로. 볼까요? 이 화면을 봐봅시다. 여기 1번이 개발이익 한 수제에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럼 물가 상승분 이런 거 틀린 말이에요. 개발이익이 나오면 정상지가 상승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2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 제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억할 필요 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출제하면 요걸 알면 돼요. 기본계획만.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요거 찾아낸단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외우지 말고 요것만. 자, 3번으로 갑시다. 개발 손실 보상제는 토지형 계획 결정 등으로 종래의 이용도제 완화가 아니라 뭐예요? 강화. 그다음에 개발 손실 보상금 제도에서 대표적인 게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개발권 양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옳은 말로 바꾸려면 여기 완화를 강화로 바꾸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 이렇게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할 건 이거야죠. 규제가 완화됐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강화됐을 때.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지만 이 개발권 양도제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맞잖아요. 개발권 양도제가. 이렇게 회화하면 3번이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우리 3번 문제는 옳은 말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쉬워요. 3번이 약간 어려웠고. 자, 4번이 답이에요.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주택, 직장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 있죠. 개발 부담금. 그럼 개발 부담금은 개발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익이 나면, 즉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면 국가가 가져가겠다. 그게 개발 부담금이거든. 그러면 재건축이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재건축하면, 그러면 재건축하면 엄청나게 이익 보죠. 그러니까 재건축했을 때 이익 보면 재건축 부담금으로 가져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재건축 부담금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에서 재건축 사업했을 때, 재개발 사업 아니라 재건축 사업했을 때,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하면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죠. 그 이익이 발생하면 가져가겠다야. 이게 재건축 부담금이야.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 사업 아니라 요 재건축 사업 했을 때, 그때 이익이 나면 가져가겠다. 근데 근거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니라고. 여기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하죠. 하는데 근데 재건축 부담금은 이 법이 아니라 무슨 법에서 이런 법이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에서. 그럼 5번 이해됩니까? 자, 5번 봐봐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 중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나면 그걸 정부가 가져가겠다 이 소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투기 방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요 재개발 사업인 거 빠져야 되고, 그다음에는 재건축 부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이 아니라 무슨 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야지 옳은 질문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쉬운 문제잖아요. 4번, 요 데이터를 봐야죠. 데이터 봐야 되겠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이 55% 맞춰주셨습니다. 55%. 근데 2번하고 3번에다 막 찍었네. 2번이나 3번 하신 분들은 찍어버린 거야. 2번에다 할 수가 없지. 2번에다 어떻게 2번에? 미안합니다. 잠시 제가 미안합니다. 제정신이면 2번 안 합니다. 이 말 취소합니다. 해봐요. 3번 문제가 지금 2번에다 하신 분이 여러분 중에서 30%가 계신단 말이에요. 2번에다 해서는 안 되지. 2번에다 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2번에다 하신 분은 아마 틀린 거 골랐다든지 그러면 2번에 할 수 있겠죠. 3번에 하는 건 좀 이해되는데 근데 2번에 하시면 안 되지. 자, 됐고 3번 문제 됐습니다.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는 이런 토지의 용어죠. 용어 옳은 거 그렇습니다. 5번 소지. 소지는 대지. 요 대지 대신에 택지라거든요. 대지 또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여기 소지를 다른 말로 원지. 소지를 다른 말로 원지 이렇게 원지. 그럼 1번은 부지입니까? 부지가 아닙니까? 이건 부지 아니죠. 그럼 1번은 뭡니까? 공지. 2번은 필지. 등록 단위 필지. 3번은요. 호락지. 4번은요. 빈지. 3번하고 4번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5번 문제 갑시다. 5번 문제 여러분 책 73쪽에 있는 거고 요약정립에 부동산 관련 조세. 부동산은 보유할 때도 세금 내고 취득할 때도 세금 내고 그다음에 처분할 때도 세금 내죠. 이거 짜증나겠어요. 출제자 왜 이 모양인가 몰라 성격이. 아니 취득을 먼저 해야지 왜 보유를 먼저 하냐고. 참 성격이 희한합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성격이 희한하죠. 여러분들 빨리 공부를 끝내야 되니까. 성격이 희한해진다니까. 아니 봐봐. 출제지 뭐냐고 여기다 취득, 보유, 처분해야지.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출제자 3개월 이상 앞에 해야 돼. 아니 그잖아. 누가 봐도 여기다 취득, 보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유를 앞에 써놨어.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지. 갑시다. 이게. 그러면 여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는 지방세야. 그러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고. 상속세, 증여세. 그러면 상속, 증여가 취득이잖아. 증여. 상속, 증여가 그건 국세야. 여기다 증여세를 넣을 수 있죠.
그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 그다음에 종부세, 국세. 종부세를 좀 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이 기억은 가장 대표적인 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니은은요 재산세. 예? 그다음에 처분할 때 내는 국세 가장 대표적인 건 양도소득세. 그러면 답은 골만 고를 수 있죠? 네, 됐습니다. 답 1번인가요? 네, 1번. 답 1번입니다. 잘하셨어요. 짝짝짝.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100%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중에서 25%는 다른 답을 하셨다는 거. 우리는 다양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1번 다 맞춰줘야지. 근데 이럴 수 있죠. 요거 순서를 바꿔서 요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마 출제자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요거 순서를 제대로 놔버리면 다 맞출 것 같아서 아마 순서를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종부세 나왔네요.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나왔습니다. 양도소득. 제가 하고 싶은 게 뭐 하고 싶어요? 여기 써서. 저는 뭐 하고 싶어요? 이 힘중을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이제 취득세 나오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4개 나왔네요. 이 2개는 영업 경비입니까? 투자로 나와서 이 2개는 영업 경비냐고.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영업 경비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영업 경비냐고요. 영업 경비. 영업 경비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어? 자, 영업 경비에 속하지 않는 거. 공부, 소감, 소계자 그랬죠. 그러면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영업 경비입니까? 영업 경비잖아요. 영업 경비.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 괜한 거 했나 보다. 괜한 걸.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 영업 경비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광고 선전비, 전기세, 수도세 그건 쟁점이 안 되고. 그러면 종부세, 재산세, 보험료 요 3가지 외우라겠잖아요. 그럼 요 2가지는 영업 경비다. 영업 경비는 영업할 때, 보유할 때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 경비 2개는 영업 경비. 영업 경비를 다른 말로 운영 경비라고도 한다. 운영 경비. 네. 그럼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영업 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영업 경비 아니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영업 경비가 되려면 부동산 보유할 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고 양도세는 처분할 때니까 이거는 영업 경비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6번 문제 갈 겁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들 공포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이 몇 개 있어요? 3개. 주관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그렇죠. 그러면 공법 선생님께서는 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막 그랬잖아요. 노후 불량한 시설이 뭐 밀집해 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결혼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결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해봐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3가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나오면 뭐다? 주관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나오면 재건축사업.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오면 재개발사업. 이거 쓸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131쪽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이거라도 쓰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화 건축물이 밀집하고 요건 필요 없어요. 요거는 공법 시간에 필요한 거다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오면 재개발사업. 그럼 이 안에 이런 게 나오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나오면 주관경 개선사업이 되는 거고. 이 안에 공동주택이 나오면 재건축사업이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6번 문제 끝났습니다. 6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뭐 곤란해집니다. 봐봐 여러분들 6번 문제가 여러분들 60% 맞췄어. 60%. 그럼 40%는 기분 나빠서 틀렸다는 소린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이 시간 쉬는 시간 끝나면 쉬는 시간 때 다 나가세요. 나가 내가 한번 다 검사할 거예요. 과연 6번 문제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 예? 이제 틀리면 안 돼. 이제는 요거 나오면 다 맞춰야 돼. 보너스 문제라니까. 이제 틀리시면 안 되고 이제 40번 틀렸으니까 그분들은 내가 왜 틀렸는가 하시라고. 아마 저렇게 하나 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정비사업이 나오면 그럼 여기서 찾는 거야. 이렇게 이 안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나오면 그러면 중환경 개선사업이고, 공동주택이 아파트거든. 아파트 재건축 사업 그러잖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하면 재건축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면 재개발 사업. 됐습니까? 예, 자, 됐어요. 예, 6번 문제 됐고. 7번 문제 수요 공급 나왔습니다. 7번 문제가 또 수요 공급 나오면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잖아. 잘하셨어요. 10%는 뭐 하셨을까? 90% 맞췄네,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1번 옳은 거 그러세요. 1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맞죠? 요건 뭘까? 틀렸죠 이거? 이렇게 잘못했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뭐요? 증가. 여기 이제 공급법칙을 물어보죠. 공급법칙. 그럼 공급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고. 2번 수요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나오면 수요량은 두 가지. 구입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최대 수량이고. 근데 최대 수량은 최대를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그럼 틀린 말이죠. 구입하고자 하는. 틀렸어. 여기다 최대 수량에도 상관없습니다. 수량은 최대 수량. 3번 공급량은 앞에 주어진 가격 수는 필요 없어요. 공급량은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여기다 최대를 넣어도 상관없다. 최대를 넣어도. 그래서 때로 매도한. 틀린 말. 4번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임금이 상승했으면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 거고, 그럼 공급은 증가 감소할 거고,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부동산 하락합니까? 상승입니까? 상승할 거고. 상승. 자, 5번 가격 위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요량을 변합니까? 수요 변합니까? 수요 변하고.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또는 우측 이동한다. 이거는 수요 변하고, 수요 변화는 두 가지다.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수요 증가가 있고 수요 감소가 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는 어디로 가고? 우측 이동하고. 우측 이동 다른 말로 해보세요. 우측 이동은 우상향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수요 감소는 디맨드 커브는 좌측 이동하고, 좌측 이동을 다른 말로 좌하향으로, 왼쪽으로. 이거는 좌하향으로. 혹시 시험장에서 여기 이제 우측 좌측 안 나오고 우상향 좌하향이 나오면 생각이 안 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수요곡선이잖아요. 수요곡선. 그러면 이게 우측이잖아요. 그럼 수요곡선 1번 2번 됐다. 그러면 좌우로 보면 우측 이동이야. 상하로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거라고. 그래서 우상향 금방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좌측 이동 안 나오고 좌하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좌하향이 옳은 말인가는 판단을 못해요. 좌측 이동 T3. 좌우로 보면 좌측 이동이고, 상하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좌하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이제 7번 문제 됐어요. 7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뭔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7번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여기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수요량이 나오고, 그럼 수요량 밑에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수요량이 나오고, 그럼 뭐가 나올까? 수요자 가격. 수요자 가격은 자자 생략하고 수요 가격이라고 그래. 수요량은 여러 번 출제했는데 수요자 가격은 아직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요량이든 수요자 가격이든 요 수요 나왔으니까 사전적 개념이야. 그럼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요건 최대 수량이다. 수량. 그냥 수량해도 되고 최대 수량해도 상관없고.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 산 게 아니라 살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불한 게 아니라 지불할 용이 있는 최소 금액, 최대 금액 또는 최고 금액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이 있으면 공급량도 있겠죠. 공급자 가격이 있을까? 있겠죠.
공급자 가격, 가짜 성리하고 공급 가격. 그럼 공급량은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무슨 수량? 최대 수량. 그러면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물건 팔면서 받은 가격이 아니라 받고자 아직 안 팔았으니까 받고자는 최소 금액. 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야. 그럼 4개 개념. 하나, 둘, 셋, 4개 개념인데 수유량 최대, 수요자 가격도 최대 또는 최고, 공급량 최대,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개념.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자, 열심히 막 쓰고 그러시는데 책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지금쯤이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20페이지 있습니다. 요거 20페이지. 여러분들 요약정리집 20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됐습니다. 7번 됐고 8번 문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갈 겁니다. 자, 8번 문제 많이 맞추셨네요. 8번 문제는 많이 맞췄습니다. 하다 보니까 된 거지 지금. 예? 자주 하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계산 문제를 2문제 내지 3문제씩 풀어야 되겠다. 별도로.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거 계산 문제를 계산 문제 10문제 푸는데 또 푼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만 매주 보잖아요. 지금 매주 10문제를 계산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자, 됐어요. 자, 답은 5번이고 이제 8번 문제 갑시다. 8번 문제 푸는 요령 다 보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노출된 문제. 지금 여러분과 앞으로도 이제 6주 남았는데 4주 남았고 4주. 오늘 빼고 4주 남았는데 그 4주 그러면 총 이제 6회에 걸쳐서 문제를 풀면 그럼 계산 문제가 60문제예요. 60문제. 그럼 매년 10문제 정도 되니까 그럼 60문제인데 그 60문제 나온 것만 풀 수 있는 거야. 새롭게 나온 것은 못 푼다고.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또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돼. 이런 문제 형태는 또 나올 거니까. 요령은 요거는 탄력성 잡아줘. 제가 하는 말이 계속 똑같은 말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들었고 잊어버리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소득 탄력성 0.4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들어야 돼. 탄력성 문제는 공식 만들면 그러면 60% 이상이 풀려. 원래는 80% 하라겠는데 여러분이 동의 안 할까봐 60% 한 거야. 탄력성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드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말고 이렇게 나눈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잖아.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다. 그럼 수요량 앞에가 뭐다? 아파트 수요량이고 아파트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나왔습니까? 0.6이 나왔다. 이렇게요. 이렇게 공식을 쓰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럼 수소탄 공식 써야죠. 이렇게 나누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이고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이죠. 그래서 몇 나왔습니까? 0.4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소득 나오네, 소득. 그럼 소득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이게 정상인지 열등인지를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정상 열등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그럼 0.4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그러면 이건 정상제야. 정상제.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친절하게 출제자가 정상이라고 줬다고 그렇게. 이 문제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정상제 안 줘도 상관없다고. 정상제 안 줘도 문제는 성립해요. 예? 그럼 여기다 이제 정상제 이렇게 쓰는 거야. 정상제 쓰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량도 증가해야 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량은 감소해야 되니까 정상이라고 쓴 거라고. 자, 이 문제에서 쟁점은 소득 탄력성이 아니라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탄을 쓰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무엇처럼 일단 해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고 가격이다.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다. 그런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니까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다른 재화다. 그럼 다시 한번 가봐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요 뒤에 대안 붙은 게 여기 밑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탈레 수요 교차 탈레성 이게 정식 이름이라고 이게 정식 이름인데 줄여서 수교탄 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재화가 두 개 나오잖아.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그러면 여기 수요랑 앞에가 있는 재화가 오피스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아파트 수요랑 그랬잖아. 아파트 수요랑. 여기서 아파트. 띵동 띵동 빰빰빰 아파트. 뭐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예? 그럼 오피스텔 아니 가격 앞에는 오피스텔 가격. 그럼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두 재화가 대체지냐 부한지 따져야 되거든. 그럼 교차 탄력성 몇 나왔어요? 0.2가 나왔어요. 0.2. 그럼 0.2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두 재화는 대체지.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대체제라고 준 겁니다. 이거 안 줘도 상관없거든. 안 줘도 교차 탄력성 0.2니까 대체제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 공식 3개 중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잖아요.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까지 내 목이고 우리 목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 해주면 돼요. 뭐라 했냐면 아파트 가격,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 올라갔대. 이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3개 나와요. 하나, 둘, 셋. 요 3개 전체 수요량이 몇이냐 물어.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10% 만약에 올라가고 여기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10%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요 교차 탄력성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10%가 감소했다고 봐요.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럼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몇 퍼센트 올라간 거야? 10% 올라간 거지. 10, 20 올라갔는데 10이 빠져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거야, 그거.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대로 따라가자고. 이제 주의할 거. 요 교차 탄력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탄력성이 이렇게 나왔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죠.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나올 때 가격이 올라갔다 했는데 여러분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버린다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왔을 때 가격이 대부분이 올라갔다 나오거든. 가격이 떨어졌다 안 나와.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수요량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걸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요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또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갔다. 임대료가 올라갔다. 그럼 수요량은 감소한다. 여기에 나와야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정상제하고 대체제를 주거든. 그럼 정상제가 주어지면 소득이 감소했다가 안 나와요.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정상제니까. 두 제가 대체제다. 그럼 대체제면 한 제의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요거 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가 요거라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 감소한다. 여기에 나와줘야 돼.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시킨 대로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3%가 올라갔다고 나왔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 감소하겠죠. 그럼 몇 퍼센트? 두 개를 곱해 1.8%가 감소. 그다음에 정상제고 소득이 3%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 근데 몇이 증가? 1.2%가 증가. 두 개 곱해서.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0.2.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3%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두 자가 대체되면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의 수요량은 증가니까 몇 퍼센트? 이거는 0.6%. 그래서 나는 그 0.6% 왜 0.6이 나온지 모르겠어.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개를 겹쳐야지. 세 개를 겹치면 그러면 1.8% 감소 플러스 1.2% 증가 플러스 0.6% 증가. 1.8% 감소하고 1.8% 증가했으니까 수요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변화 없음. 불변. 변화 없음. 불변. 됐나요? 네, 됐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눈만 크게 뜨면 돼. 눈을 크게 안 뜨니까 문제지. 여러분 잘 맞췄어요. 답은 변화 없음. 여유가 있네요.
자, 이제 됐고 이제 9번 문제를 풀 건데 9번 문제를 풀기 전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완전 비탄력적 나왔어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 나오면 하고 싶은 말 한번 다 해보세요. 완전 비탄력 나왔다 하고 싶은 말. 선생님 네가 한 번만 더 눌러봐. 여기 눌렀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은 고정이란 말 나와. 고정. 완전 비탄력적이면 아무리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고정된다. 공급량이 고정된다.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고정이 된단 말 나온다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말은 나의 맥주 수요량은 한 달에 30병이야. 그럼 맥주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저의 맥주 수요량은 언제나 30병이다. 고정됐다. 이런 말 나오죠. 완전 비탄력적 고정됐다 말 나오고 한번 다 눌러줄 테니까 보시라고요. 탄력성 몇이고? 0이고 그다음에 곡선은 수요 곡선, 공급선 전부 다 수직선 형태고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인 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적 부정성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진다. 그러면 봐요. 어떤 게 일반적인 자 수요함수 볼게요. 제가 수요함수 세 개를 쓸 건데 어떤 게 가장 일반적인가 봐봐요. QD는 300 마이너스 P 2번 QD는 300 3번 P는 200 여기 전부 다 수요함수입니다. 세 개 다. 전부 다 수요함수인데 가장 일반적인 게 어디입니까? 1번. 1번이 일반적인 거라. 예, 수요함수는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예요. 여기 수요량. 요거는 가격. 여기 1번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2번이나 3번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2번하고 3번도 다 수요함수야. 그러면 요 2번은 뭐가 없어요? P가 없어요. P가. 이 말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수요량이 300개로 고정됩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3번은 가격 나왔죠. 가격만 나왔죠. Q가 없죠. 수요량이 없죠. 수요량에 상관없이 가격이 200으로 고정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2번하고 3번이 특수한 경우. 그럼 탄력성에서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탄력성이 특수한 경우야?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특수한 경우라고. 혹시 피탄 기억난가요? 피탄, 파탄 기억나죠? 피탄. 이 피탄이 뭐였어요? 제가 피탄이 이해 안 되면 파탄이라고 외우라 했잖아요. 파탄. 자, 피탄. 글씨도 안 써져. 피탄 그랬거든. 피탄. 요 피가 이 피야. 피탄은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수요함수가 P만 나오면 완전 탄력적이다. 큐빅 기억나나요? 큐빅 그랬잖아요. 이 말은 Q만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어떻게 나온다? Q만 나온다. Q만 나온다. 200 이렇게. 의미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게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이걸 완전 탄력적으로 바꾸면 그러면 고정된다고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말이 나올까? 완전 탄력적으로 바꾸면 고정된다는 말이 안 나오고 미세한 가격 변화. 여기 이제 완전 탄력적 그러면 미세한 가격 변화,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 고정된다. 이런 걸 열심히 썼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써졌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미세한이 나오고 탄력성은 0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거고 곡선이 완전 탄력적으로 가버리면 곡선은 수평선이 되는 거고 수직선이 아니라 수평선이 되는 거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아니고 이제 완전 탄력적인 거는 우리 좀 찾기가 곤란하니까 이거 빼고 그럼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Q는 200이겠습니까? P는 200일까? P는 200이죠. P탄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꿔놔야지. 지금 이해됐나요? 예. 예. 자, 그러면 완전 탄력적으로 가볼게요. 거량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탄과 비거에서 거량이 불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 관련된 내용을 지금 다 내가 써준 거예요. 제가 완전 비탄력 관련된 내용. 완전 탄력적이 나왔습니다. 완전 탄력적은 미세한 가격 변화 무한대 이거잖아요. 완전 탄력적은 가격이 0.001% 떨어졌다. 근데 수량이 무한대가 된다. 이걸 완전 탄력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세한 가격 변화 무한대, 탄력성은 무한대가 되는 거고 곡선은 수평선이고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뭐만 나온다? P만 나온다. P만.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그럼 뭐가 불변이고 가격이 불변이고 요걸 탄가비거 그랬잖아요. 탄가비거 이게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열심히 쓰세요. 지난주에 무슨 밴드에 자료 올린 거 있죠? 관심도 없어. 아니 우리 그 팀장님께서 이런 핵심이라고 해서 자료 올린다고 했더만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도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번 주 올라가면 이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응, 있겠지. 선생님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쓰고 싶어. 그럼 써? 써야지. 쓰고 찍고. 이거는 큐빅 피타 이렇게 넘깁니다. 예. 아, 쓰신 분이 있어. 쓰신 분이 있다. 좀 열심히 쓰신 분이 있다. 공부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는 것도 힘들고 공부도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정말 물가 많이 올라갔네. 정신을 못 차리겠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대요. 비는 많이 오고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거짓말 치고 국민을 속이는 놈들은 더 많아지고 응? 안보총 갖다 주면 확 갖다 싸버려. 자, 갑시다. 9번 문제. 9번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어떤 도시에 이동식 임대주택 중 나오고 수요함수 주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공급함수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잖아요. 공급함수. 근데 공급함수가 좀 특수하죠. 그럼 공급함수가 일반적인 게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공급함수가 어떤 게 일반적이냐면 QS는 300 플러스 P 이렇게. 여기 공급량도 나오고 가격도 나오고 이게 일반적이야. 이렇게 나오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근데 공급함수가 여기에 이제 특수한 경우가 QS 300 이렇게 나오거나 그다음 P는 300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특수한 경우라고. P만 나오면. 그럼 여기 QS가 300 나왔다. 이 말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공급량이 300으로 고정된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300개다. 그럼 가격하고 상관없이 이 가격인데 공급량 고정되니까 수직선. 이게 완전 비탄력죠. 그럼 얘는 가격이 300으로 딱 붙어버려. 가격이. 그럼 얘는 요 300 가격이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피탄 완전 탄력적. 그럼 봐봐요. 공급함수가 P만 나왔죠. P만 나왔습니다. P만. P1은 200이고 P2는 300입니다. 그럼 공급이 P탄이니까 완전 탄력적. 공급이 완전 탄력적 되겠지. 그럼 이제 완전 탄력적을 찾아야지.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제 봅시다. 완전 탄력적을 찾아야 되니까 답은 1번, 3번, 5번 중에 답이에요. 1, 3, 5 중에서. 맞죠? 그럼 이제 이것만 하면 되죠. 기억은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주고 나서 균형 거리량을 물어봐. 균형 거리량. 그럼 이제 균형 거리량을 구해보자고요. 원래 균형점에서는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 요거하고 갖다 놓고 해야지. 그럼 균형에서는 요 QD가 이제 균형 거리량이 되는 거야.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는 Q는 800 마이너스 2P인데 요 P 자리에 뭘 넣으라는 소리야? 200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200을 집어넣으면 800 마이너스 2 곱하기 200. 그러면 400을 빼니까 400이 되는 거지.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는 균형 거량이 몇 개입니까? 400. 맞지요? 400.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Q는 800 마이너스 2P인데 이 P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300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800 마이너스 2 곱하기 300이니까 600을 빼라는 소리네. 600을. 그럼 600을 빼면 얼마가 될까? 200이 되겠지. 200. 그러면 거리량은 원래는 400이었는데
거량이 200이 됐으니까 거량이 몇 개 감소? 200개 감소. 그다음에 완전 탄력적. 답이 5번. 만약에 요게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요거 한번 나왔으니까 자 공급함수가 P만 나왔으니까 P는 300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오면 QS가 30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요거 나왔으니까 그럼 요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QS가 300이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럼 Q빅 완전 비탄력적. 이때는 완전 비탄력적. 의미 아셨나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답은 5번이 되고 5번 됐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하기 전에요. 공공재. 여러분 63페이지 가면 공공재가 있는데 공공재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해보세요. 공공재 그러면 무임승차 또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임승차가 아닌데 요거 과주생산.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과주생산된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B자.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 B자가 나오면 빠지면 틀리다. 공공재는 소비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다. 그럼 틀린 말.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는다.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무임승차. 이것 때문에 공공재는 과소 생산된다. 시장기구는 돈 내야 만드는데 돈을 받을 수 없다. 과소생산. 그러니까 공공재가 나오면 자 1번 B자가 나와야 되고 개념에서 그다음에 2번은 공공재의 종류야. 쭉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공공재를 시장이 맡겨놓으면 현대나 삼성이 맡겨놓으면 과소생산. 그러면 대책 어떻게 할래? 정부가 세금 가지고 기금 가지고 국가나 공기업이 직접 생산한다. 정의해볼까 유발시킨다. 공공재는 정의해볼까? 공공재 정의해볼까? 공공재는 돈 내지 않고 혜택 보는 거잖아요. 정의해볼까? 소비에서 규모 경쟁 이 정도 공공재. 공공재 나왔습니다. B자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다음에 과소 생산 보고. 네?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틀린 거 그랬네요. 1번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비경합성. 요 B자 빠져버리면 틀린 말이야. 2번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내구재가 무슨 뜻일까? 내구재.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내구재입니다.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인내할 낼재다 오래일 구자야. 친구할 때 구자 보니까 네? 오랫동안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 내구재. 내구재가 반대가 뭘까? 비내구재. 비내구재를 또 다른 말로 단용재. 단용재. 한 번 쓰고 쓰면 끝나. 단용재. 그러면 요 공공재는 대부분이 비내구재입니까? 내구재입니까? 내구재입니다. 도로 이런 것들이 공공재잖아요. 그럼 이거 틀렸잖아. 그다음에 정부만 생산비를 부담한. 정부만 생산비 부담한 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꼭 정부만 부담한다. 틀렸어요. 이게 비내구재. 요거 이제 결정적으로 틀린 거죠. 네. 3번 무임승차. 무임승차는 돈 내지 않고 소비할 수 있다. 비배제성.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다. 그럼 공공재가 시장이 실패하는데 공공재 시장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다? 무임승차.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4번 생산을 시장구역에 맡기면 과소생산. 여기네. 비배제성은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여기에 무임승차야. 여기에 무임승차. 그러면 시장기구는 돈 돼야 만들거든. 근데 공공재는 처음부터 무임승차야. 무임승차. 그럼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무임승차 때문에 무슨 생산? 과소생산. 답은 몇 번? 2번. 자, 됐어요.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 이었습니다.